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경연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마자 마스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고 객석은 박수보다 먼저 숨을 삼키고 화면 밖 시청자들까지도 이상하게 손이 멈춰버리는 그 장면?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이겼는지 따지기 전에 이건 심사를 해야 한다는 걸 잠깐 잊었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트로사에서 저구가 만들어낸 레전드 무대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스트로사라는 프로그램은 늘 정확했습니다. 누가 더 안정적인지, 누가 더 강하게 터뜨리는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그 차갑고도 정교한 판단이 쌓여서 한 사람을 왕관 위로 올리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이번 시즌, 저구라는 이름이 등장한 순간부터 그 공식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바닥 자체가 기울어졌다고 해야 맞습니다. 신인이 아니라 이미 한 시대를 통과한 사람, 박수와 논란을 동시에 맛본 사람, 무대의 중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 긴 시간의 무게가 저구의 목소리 안에 들어있었고 그 무게는 심사석을 정면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저구의 무대가 무서운 이유는 소리를 크게 질러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몰아쳐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리를 아끼고 감정을 억지로 부풀리지 않고 어쩌면 조금은 담담하게 시작하는데도 어느 순간 시청자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구멍 하나를 뚫어 놓습니다.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건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구의 노래는 잘 불렀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저런 날이 있었지, 나도 지금 버티고 있지 라는 말이 뒤늦게 따라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저구가 가진 무대의 폭발력입니다. 폭발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죠. 특히 이번 레전드 무대에서 마스터들의 반응은 거의 사건 수준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빨랐고 표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원래 심사위원은 감탄을 하더라도 끝까지 계산을 합니다. 호흡이 어떻고, 음정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그런데 저구의 무대에서는 그 계산이 끊겼습니다. 지금 내가 평가를 해야 하는 자리였지. 나는 듯한 눈빛이 심사석에 스쳤고 그게 그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심사의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보다 높은 찬사는 없습니다. 점수를 매겨야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잊었다면 그 무대는 이미 점수 바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저구가 왜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구는 오늘의 승부를 위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우승하러 온 게 아니다 라는 선언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하려고, 누군가의 긴 밤을 견디게 하려고 노래를 전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대의 결이 달라집니다. 승부를 겨냥하면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관객을 흔들기 위해 감정을 더 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꾹 눌러 담고 한 소절을 길게 끌며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듯이 노래합니다. 그 진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는 노래는 멋있다로 끝나지만 저구의 노래는 나도 살아야겠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전주가 흐르고 저구가 입을 여는 찰나 스튜디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카메라가 쓸데없이 흔들릴 정도로 관객 반응이 일렁였고 누군가는 벌써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건 사람들이 저구를 가수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저구는 그동안의 침묵, 다시 돌아온 용기, 그리고 자기 삶에 구겨진 부분까지도 무대 위로 함께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소절이 곧 첫 증언이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아직 노래한다 라는 선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레전드 무대의 핵심은 저구가 노래를 기술로 증명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경연 무대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강하게 꺾느냐, 누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구는 그 싸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싸움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음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숨이 흔들리는 순간조차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점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살면서 흔들렸다 라는 증거. 그래서 저구의 무대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승부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부러움만 남기지만 진실한 사람은 공감을 남기거든요. 마스터들의 극찬이 폭발한 것도 이 지점입니다. 누가 잘했다라고만 말했나요? 이건 노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이다. 평가할 수가 없다. 심사를 한다는 걸 잊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을 넘어 항복에 가깝습니다. 심사위원이 참가자에게 항복하는 순간 무대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저구는 참가자가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대가 나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저구처럼 마음을 흔들었나? 이건 저구가 의도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구는 시즌의 무게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저구의 무대가 남긴 여운은 방송이 끝난 뒤에 더 크게 번졌습니다. 클립 영상이 퍼지고 댓글이 쌓이고 사람들은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나 왜 울었지? 이거 듣고 부모님 생각났어요. 병원에서 듣다가 참았는데 못 참았어요. 이런 반응이 쏟아진다는 건 저구의 무대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감정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무대는 짜릿하고, 어떤 무대는 통쾌하고, 어떤 무대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저구의 무대는 다릅니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댓글의 문장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버텼습니다. 한 번 더 살아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경연 무대가 흔합니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레전드입니다. 물론 저구에게도 현실은 있습니다. 팀 미션 같은 구조에서는 저구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맞춰야 하고, 동선과 합이 중요하고, 개별 감정보다는 완성된 퍼포먼스가 우선인 무대에서는 저구의 서사형 보컬이 오히려 방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저구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승리만 반복하는 참가자보다 흔들리고 조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참가자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저구는 바로 그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패배가 저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지요. 여러분, 결국 저구가 만든 레전드 무대는 점수표에 남지 않습니다. 순위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우승자는 결국 한 사람으로 정해지겠지요. 하지만 저구의 무대는 그 결말과 상관없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구는 트로피를 향해 달리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스터들마저 심사를 해야 한다는 걸 잊었다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연의 룰이 사람의 마음 앞에서 잠깐 멈춰버린 순간. 그게 바로 저구가 만든 레전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구의 무대는 여러분께 경연으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고백으로 들리셨나요? 우리는 늘 잘 부르는 노래를 찾지만 가끔은 나를 안아주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저구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저구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미스트로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남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